내금위 종사관 이시랑은 정이품 이상 대감들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발탁된 군관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말했다. 지금까지의 감시 상황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빠짐없이 보고하라. 영상. 대감 쪽 상황은? 영상대감에게 수상한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다음은 좌상 대감 쪽은?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어제 저녁 좌상대감에게 미행이 발각되었습니다. 무엇이 발각되다니? 어쩌다가 그리 됐나? 소상히 말해보라. 예, 그러니까 어제 저녁 대감이 퇴청하는 길에 온종과 의금부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 함께 구리개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골목에서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큰일이다 싶어 황급히 사라진 곳으로 달려가 골목으로 접어든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목덜미에 칼끝을 대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데 우리를 미행하는가? 미행이라니요? 소생은 소생에 갈 길을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누굴 속이려는가? 운종가에서부터 대감마님을 계속 미행하지 않았던가? 내가 보고 있었네. 어서 사실대로 말해보게. 우선 그 칼 좀 치우시죠. 하자 그자는 목덜미에서 칼을 거두었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칼을 뽑아 몇 합을 겨루었지만 그자의 실력도 만만치 않아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좌상대감을 미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이 아주 난처하게 됐군. 알았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어서 말해보라. 뒤이어 보고를 한 군관들 모두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보고를 다 들은 이시랑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오늘은 이만 해산한다.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각자의 맡은 바 일을 하면서 대기하도록 한다. 이시랑은 이같이 지시하고 내금위장을 만나러 자리를 떴다. 마침 내금위장은 편전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영감마님, 이 종사관, 마침 잘 만났어. 어인 일이십니까? 편전에 가는 길이네. 틀림없이 관료들의 감시에 대해 하문하실 거야? 무언가 나온 게 있나? 아직은 이상한 기미를 포착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라니? 그게 뭔가? 이시랑은 좀 전에 들은 좌상대감의 일을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할 테니 미행을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니 우리 마음대로 접을 수 있는 게 아닐세. 내 전하의 의중을 알아보도록 하지. 오늘은 좌상대감이었지만 내일은 또 어떤 대감이 눈치챌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긴 해. 그러나 이 일은 아주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서 중단하기도 어렵단 말이지. 그러하오나 이대로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감시의 목적이 주화위조의 배후를 밝히는 데 있으나 남촌 주화위조소를 보거나 경상 홍대방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자는 결코 만만한 자가 아닙니다. 이 종사관, 대안은 없는가? 그자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대안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감시를 중단한다면 그자도 방심할 때가 있겠지요. 언젠가는 몸체를 드러낼 때가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화위조를 다른 어딘가로 옮겨 계속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자의 돈줄이니까요. 이를 노려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장소를 알아내야 합니다. 일단 전하께 아뢰겠네. 무슨 말씀이 있으시겠지? 가서 기다리게. 알겠습니다. 내금위장은 서둘러 편전에 들었다. 전하, 신내금위장 아뢰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말해보라. 대감들의 감시를 중단하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무슨 말인가? 그렇게 말하는 까닭이 있겠지? 예, 첫째, 현직 대감을 감시하느라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금군의 업무가 소홀해지는 점이 없고 둘째, 감시에 한계가 있는 점이 옵니다.
예를 들면 대감들이 기로에 갔을 때 어느 방에서 누구와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전혀 알 수 없나이다. 밀착 감시를 하다 보면 들킬 우려가 있는 점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제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사옵니다. 좌상대감과 그 호위무사에게 미행을 들켰사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께 없어 말씀하신 배후 인물은 교활하고 치밀하여 감시에 걸려들 정도로 어설프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이옵니다. 말을 듣고 보니 경의 말이 옳다. 그렇다면 오늘부로 대감들의 감시를 해제한다. 전하, 영명하신 분부 받들어 시행하겠사옵니다. 그러하온데 전하, 무언가? 주화 위조를 접을 자가 아닙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지금도 위조 동전을 만들고 있으리라 사료되옵니다. 그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라 사료되옵니다. 과인도 그것을 고심하고 있는 중이었다. 내금위장 오늘 저녁 잠행 준비를 하라. 예, 전하. 임금과 내금위장은 남촌 목멱산 아래에 이르러 주막으로 들어갔다. 주모에게 막걸리 한 항아리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이윽고 주모가 안주거리와 막걸리 한 항아리를 가지고 와 탁자 위에 놓고 갔다. 내금위장이 사발의 항아리에 있는 막걸리를 따라 임금에게 바치고 자기도 한 사발을 따랐다. 자, 들지. 임금이 말했다. 예, 이 공자. 이 집의 막걸리가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나도 알고 있네. 은은하게 구수하고 달달한 맛에 살짝 톡 쏘는 청량감이 일품이지. 라며 임금은 한 사발을 쭉 들이켰다. 내금위장도 사발을 들어 마시려 할 즈음 백의 낭자가 지붕을 타고 마치 선녀인 듯 마당에 사뿐히 날아와 착지했다. 은은한 향기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와 하늘로 흐트러졌다. 임금은 놀랐다. 당금 세상에 이처럼 가볍게 경공을 펼치는 고수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묘령의 낭자가 절세 경공을 이토록 신묘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에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녀는 임금이 앉아있는 옆자리에 앉아 주모에게 술을 청했다. 임금이 술 한 사발을 따라 그녀에게 권하면서 말했다. 낭자, 신묘한 경공이오. 탄복하오. 나 이경, 낭자에게 그만 반하고 말았소. 초면이 오만 비록 막걸리나마 한 사발 올리리다. 자, 받으시오. 이 말에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며 임금을 쳐다보았다. 도끼 어린 눈빛이었다. 임금은 이러한 그녀의 태도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물었다. 그대의 이름이 이경이라 하였나요? 그렇소만. 진정 의령대군 이경이 맞나요? 맞소이다. 그러나 지금은 의령대군이 아니오. 물론 아니겠죠. 지금은 이 나라의 금상이니. 낭자는 누구시오? 백의 낭자는 깔깔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 술은 받지 못하겠어요. 이경.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면 나를 따라오세요. 내금위장이 나서서 말했다. 낭자. 무엄하다. 감히 전하에. 내금위장. 괜찮아. 임금이 내금위장의 말을 제지하자 백의 낭자는 몸을 솟구쳐 하늘 높이 날아올라 순식간에 저 멀리 사라졌다. 임금은 내금위장에게 말했다. 내금위장.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전하, 함정일지도 모르옵니다.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괜찮도다. 그녀가 왜 그러는지 이유나 알아야겠다. 하며 임금도 능공어도의 신법을 사용해 하늘 높이 날아오르더니 허공을 가로질러 그녀를 따라갔다. 허공을 선녀처럼 날아가던 백의 낭자가 목멱산 숲속으로 경쾌하게 발을 내디뎠다. 곧바로 임금이 뒤따라 내려섰다. 제법이군. 그 알량한 목숨 보전하려고 배운 무공이 오히려 독이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겠지. 갑자기 그녀의 말투가 바뀌었다.
무슨 뜻인가? 나를 따라오지 못했다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 점점 모를 소리만 하지 말고 이유나 말해보라. 내 이경이라는 이름은 평생을 가도 잊을 수 없다. 그대는 10년 전 인양군의 책사 이강호와 그 가족을 처참히 몰살한 사실을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이강호 가족 몰살?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냐?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지. 그러나 나는 그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여하지 않았느니라. 나도 들어서 알았느니. 그날 나는 죽어가면서 그대가 나 이경이 역적의 무리를 처단하러 왔다며 그 잘난 이름을 몇 번이나 외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음에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느냐? 살려달라 애원하던 부녀자까지도 무참히 도륙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내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답답하구나. 하늘의 맹세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낭자는 그러한 나를 보았는가? 이미 죽어가면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어찌 볼 수 있었겠느냐? 외치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나는 사건이 일어난 그날 그 시간에 부항과 사냥을 하고 있었느니라. 낭자가 들었다는 그 목소리는 나를 가장한 자였고 아직도 그자와 수하들을 잡지 못하고 있으나 내 기필코 그자를 잡아 진상을 밝힐 것이야. 변명만 늘어놓는군. 설사 그대가 현장에 없었다고 하여도 용서가 될 줄 알았더냐? 그대가 사주해놓고 느긋하게 사냥을 즐겼겠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10년간 낭자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쉽게 풀리지는 않겠지. 한데 낭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났는가? 나는 그날 그대 손에 비명에 가신 책사 이강호의 딸 이애나다. 내가 다시 눈을 뜬 것은 사흘 뒤 어느 객주의 방이었다. 누워 눈을 뜬 나를 스님 한 분이 걱정스런 자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마침 몰살 현장을 지나가시던 그 스님이 꿈틀거리는 나를 발견하곤 객주로 옮겨 치료를 해주셨다. 3일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사경을 헤매었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났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죽을 수 없었다.